네, 3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에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동원될 예정입니다. 북한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 미국의 첨단 전략무기로 알려진 칼빈슨호가 지금 괌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칼빈슨호가 지난달 미 본토에서 출발했죠. 샌디에고에서 출발을 해서 한 달여 만에 이제 괌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마도 서태평양에서 활약을 하던 칼빈슨호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수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칼빈슨호는 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중에 가장 큰 항공모함에 포함되는 니미츠급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93,000톤급이고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구축함, 순양함, 핵잠수함 모두 함께 항모 전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웬만한 국가의 군사 여건만 먹는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거든요. 함재기로 탑재되어 있는 비행기만 전투기를 포함해서 50여 대나 되고 그중에 슈퍼 호넷이라고 하는 이 전투기는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전자전기라든지 조기경보기라든지 예. 이런 막강한 전력들이 칼빈슨호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향한 억제, 놀라운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네, 그야말로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랴오닝호 항모를 견제하려는 의미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참가를 한다면 북한과 함께 중국도 압박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미국이 이걸 필연적으로 내세우지는 않겠습니다만 역시 중국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칼빈슨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응하고 특히 이번에 한미연합연습에 참가를 하게 된다면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실제 중국이 이제 최초의 항모라고 하는 랴오닝호가 지난 1월 달에 이 바레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서해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거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까지 하고 이제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도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만 문제와를 둘러싸고도 이제 갈등을 해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무언의 압력일 가능성이 있지요. 실제 보면 칼빈슨호가 남태평양 쪽, 우리 쪽 태평양 쪽으로 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둥펑 21이라고 하는 항공모함 킬러라고 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를 했거든요. 중국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릴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대거 투입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예, 지난번 매티스 장관이 우리 국방부를 방문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과정에서 이번 3월에 있을 키리졸브 연습, 또 폴리글 연습의 최대의 규모, 또 가장 동원 가능한 이런 전략 무기와 자산들을 투입시키는 방안을 이제 논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도 지금 이제 괌에 있는 전략 무기들 또 일본 주일 미군 기지에 있는 무기들, 본토에 있는 무기들이 이제 동원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괌에 있는 무기들 중에는 전략 폭격기로 알려져 있는 B-52, B-1B 이런 것들이 거론될 수 있고요. 포함될 수 있고 특히 미 본토에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B-2가 날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불편해하는 것이 바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아닐까 싶은데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짧은 시간에 가서 지휘부와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뭐 토마호크를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미국이 동원 가능한 그런 전략 무기들이 이번 한미연합연습에
함께 참여해서 유사시 북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응징하기 위한 그런 연습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무기들이 투입되는 가운데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고 이 한미 공조가 이렇게 척척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선제 타격론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보니까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이 미사일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같이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비유를 했지요. 예. 궁수를 못 죽이면 화살을 충분히 요격할 수 없다 하는 얘기인데 궁수는 아마 미사일을 얘기하는 걸 거고 화살은 미사일에서 날라오는 이제 예. 미사일 기지로부터 날라오는 미사일을 얘기할 텐데 역시 한미연합 사령관으로서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그런 필요성을 이제 강조한 것인데 역시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격망이 뚫려서 우리 서울이라든지 이런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진다면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방어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타격할 수 있는 역량, 특히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예. 역시 우리 국방부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소위 삼축 체제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키고 있고 그걸 조기에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중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 무기들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선제 타격론을 거론한 이 인물들 그 주체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지금은 행정부와 관련된 밀접한 인물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는 어떻게 좀 풀어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죠. 그러나 기본적인 방침은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한다. 따라서 군사적인 옵션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방안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따라서 그동안 20여 년 동안 추진해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사실상 실패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동안 배제해왔던 군사적인 옵션, 소위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그것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모든 선택 가능 옵션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결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됐다. 이제는 김정은이가 공언했듯이 ICBM 발사 준비가 임박했다. 이것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는 이제 시간 문제다. 따라서 그렇다면 미국 본토 또 동맹국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과거에는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회,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이건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매티스 장관도 그런 언급을 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전면전의 위험을 각오하지 않으면 꺼내기 어려운 카드다. 이런 얘기들도 충분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예, 그렇죠. 이제 우려는 그거죠. 선제 타격을 한다고 해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 모든 핵기지를 완전히 다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이 반격 또는 보복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첫 번째 타격 목표가 될 것이고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과연 선제 타격을 행동에 옮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우려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봐요. 북한이 그런 미국의 경고,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실제 대한민국을 향해서 또는 미국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움직인다면 그건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무리 전면전에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타격받아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뭐 북한의 대남 도발은 불보듯 뻔하고 그리고 중국 역시도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의 이런 얘기들이 커질수록 중국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물론 이제 중국도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예. 뭐 잠시 전 보도에 중국 학자는 뭐 그럴 가능성이 예. 적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중국도 미국 또 우리 대한민국이 검토하고 있는 선제 타격에 대해서 매우 예의주시하면서 네. 그 가능성 또 그것이 미칠 영향 특히 중국이 입게 될 부정적인 영향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미국 측에서 계속해서 선제 타격론 얘기가 공론화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오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뭐 중국이라든지 특히 북한의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